보통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은 돈이 없어요. 네. 뭐 흔하게 뭐 몇 억을 가지고 계신 분도 네. 뭐 극히 드물고 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제도권이 있지요. 네. 김 대표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한 대표님. 요즘 어떻게 지내요? 김 대표님 뭐 건축한다고 들었는데 김 대표님도 뭐 욕실 쪽에서 건축으로 오셨듯이 저도 인테리어에서 가구 쪽으로 지금 두 가지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집을 짓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걸 보고 네, 아,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사를 해주면 좋을까? 네. 그거를 지금 알려주고자 지금 저하고도 한번 얘기를 네, 해보자. 맞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맞습니다. 만남이 되겠는데 네. 집이라는 거를 지금 저도 옛날에 욕실을 하다가 네. 뭐 아는 분을 통해서 네. 아, 집을 하나 짓게 됐어요. 네. 근데 그분도 이제 나한테 얘기하기에 아, 김 대표도 집을 예전에 그냥 욕실을 할 때 네. 같이 집을 짓지 않았느냐. 네. 근데 전체적으로 집을 전부 다 하진 않았어도 네. 아, 누가 처음부터 집을 할 수 있지 네. 않겠지. 네. 그냥 배우다 보면 할 수 있겠지 네. 않나 해서 네. 좋은 기회가 돼갖고 네. 10년 전에 첫 집을 짓고 지금은 아예 종합 건설 회사를 차려서 전문적으로 집을 짓고 있어요. 아.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인테리어를 오래 했으니까 골 쪽까지만 돼 있으면은 저희도 마무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무리는 할 수 있는데 이 골 쪽까지의 이 프로세스를 모르니까 이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막연하게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건설회사까지 하신다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저기 15년 전에 비하면 많이 성장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뭐 저도 인테리어는 오래 해서 뭐 반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한 대표 네가 건물을 지어서 부동산 개발을 어떻게 뭐 할 수 있냐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나 마찬가지니까. 물론 뭐 이미 지어진 건물에 1층에 뭐 카페를 열었으면 좋겠냐, 뭐 아니면 뭐 어떤 뭐 상점을 차리면 좋겠냐, 식당을 하면 좋겠냐, 뭐 이런 거를 보는 눈은 있다고 상권 분석하는 보는 눈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고 이 건물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이게 수익률이 높아지고 좋은 투자 행위가 될 수 있을지는 저는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게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 건축이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죠. 네. 사람들은 집을 짓고 싶어하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갖고 네, 있어요. 네.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맨 처음에 어떤 작업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네. 그랬을 때는 뭐 부동산을 찾아간다던가 네. 아니면은 설계사한테 가갖고 네. 우리 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놔 볼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은 가설계라는 걸 해야 되는데 네. 가설계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네. 또 그것도 걱정되고 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찾아오시는 네. 이 건축주들께서 건설회사를 찾아와요. 네. 우선 건설회사에 찾아오면 가설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 시안을 만들어 드리는 네. 기본 첫 과정으로 해서 네. 공짜냐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네. 우선은 돈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않고. 원래는 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원래는 다 모든 행위가 다 돈이 네. 들어가는 건데 네. 이제 건설회사에서는 이제 건설을 하기 위한 설계사가 네. 이제 연백 관계로 돼 있고 네. 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화된 이 네. 종목들이 다 있어요. 네. 자, 첫 번째 이제 건물주가 와서 내 땅을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네. 내가 살고 네. 나머지는 임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네. 원룸, 투룸, 쓰리룸 네. 이런 형식의 집을 몇 개를 만들 수 있는가 네. 그거를 먼저 타진을 해보고요. 그게 이제 타진이 되면은 또 문제점이 뭐예요? 네. 돈이죠. 네. 건축비.
자, 이 건축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게 가장 관건인데, 네. 보통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은 돈이 없어요. 네. 뭐, 흔하게 뭐 몇 억을 가지고 계신 분도 네. 뭐 극히 드물고, 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제도권이 있지요. 네.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네. 은행. 네. 은행을 찾아가서 내가 집을 지려고 하니, 네. 우리 집이 얼마의 가치가 있어서 네. 그 가치 있는 걸 가지고 네. 내가 얼마의 대출을 받아서 네. 집을 질 수 있느냐 네. 하는 부분들을 의뢰하게 되는데 네.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탁감이라고 네. 해서 탁상 감정을 해서 네. 그 비용의 한 80% 정도는 건축비로 쓸 수 있는 돈이 나오고 나와요. 있어요. 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 거죠. 그러면은 집을 원래 오래된 단독이든 다세대든 집을 갖고 있는 분은 그 집원의 소유권을 가지고 건설회사를 찾아오면 그 집원을 은행에서 탁상 감정을 해가지고 뭐 이게 10억짜리다, 20억짜리다 감정이 나온 거에 뭐 80% 정도를 대출해 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 그 건축비는 그냥 요즘 시세로 보면은 건축비는 그냥 나오겠네요. 거의 뭐 탁상 감정에 의한 금액으로 한 80%를 받으시면 네. 공사를 다 완공할 수 있는 돈은 다 나와요. 네. 이제 그거는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의 네. 그런 건축 행위고 네. 이제 두 번째로는 나는 한 돈이 몇 억을 갖고 있는데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싶다. 네, 그런 방법도 있죠. 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네. 있어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려고 하는 땅도 네. 동일한 방식이에요. 네. 탁감을 받아서 네. 이 땅에 대한 비용이 얼마큼 나오는지에 대해서 네. 우선은 감정을 받아보고 네. 우선은 땅을 사야죠. 네. 그랬을 때 이제 계약금을 넣고 네. 그리고 그 나머지 잔금은 은행에서 나오는 네. 비용으로 이제 잔금을 치르고 네. 땅을 샀는데 네. 건축비는 또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또 나올 수 있는 비용이 네. 건설 회사를 통해서 책정된 건축비의 네. 80%까지는 네. 건축 자금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땅은 땅 담보로 대출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건축비는 건설회사 보증을 통해서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그 땅에 대해서 네. 공사를 행위를 할 때 네. 건축회사가 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실행하려고 하니 네. 저희 회사가 이 건축 자금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보증을 해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파트를 질 때도 네네. PF라는 그런 네네. 프로젝트 자금이라고 해서 건설 시행사가 담보를 하고 네. 그 자금이 나와서 네. 이제 그 자금을 가지고 집을 네. 짓는 거를 네. 소규모 주택도 그런 형식으로 해서 집을 질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화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건물주들께서는 그렇게까지 할 정도는 네. 몰랐다. 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 내가 땅이 없으면 집을 못 짓나? 네. 그리고 나는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싶은데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될까? 네. 그게 고민이거든요. 보통 에코티라고 해서 네. 자기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내가 하려는 사업의 20% 정도만 네. 건물주께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나 아니면 네. 이런 시스템에 네. 그 20% 정도도 네. 뭐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네. 그거를 보유를 한다던가 네. 아니면 증빙만 하는 네. 그런 제도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또 추가되는 방법들이 있나 보네요. 그죠? 네. 지금은 집을 질 수 있는 건 네. 이런 소규모 주택은 솔직히 나라에서도 권장을 해요. 왜냐하면은 집이 자주 사업이라고 해서 네. 건물주 자체가 집을 짓고 네. 도로를 넓히고 네.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게 되면 네.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 네. 시행도 빠르고 네. 그 다음에 환경이 그렇게 나아진다는 얘기죠. 네. 맞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할수록 주변에 있는 것들이 많이 정비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호의적이죠. 할 수 있게끔. 대출이 쉽게 나온다는 얘기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특별한 문제가. 네. 그런 방식으로
여지까지 저희가 수만 채로 지금 집을 지었지만 네. 그런 방식으로 다들 집을 지으셨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시스템을 아는 사람은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적은 비용으로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거 그냥 내가 지금 집이 있든 뭐 돈이 있든 이 돈을 어떻게 굴릴지 모르니까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뭐 기타 등등 펀드에 넣거나 뭐 이렇게 계시는 거네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네네. 그런 일들이 네. 솔직히 없어요. 그러나 신축을 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해서의 대출은 네. 그건 쉽다는 얘기죠. 막혀있질 않죠. 아파트는 어렵지만 요새. 아파트는 지금 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형식이고. 그러면 아파트를 대출해서 사는 것보다 이런 방식으로 뭐 소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 게 더 나은 투자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부동산은 우선은 뭐 아파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자면 아파트는 내가 사는 집 하나밖에 없죠. 네. 어떤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수익은 없어요. 네, 그러네요. 맞아요. 근데 네.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아파트 비용이 네.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네. 폭락해서 내려갈 수도 네. 있고 그거는 부동의 자산이라서 네. 어떤 식으로든 뭐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이제 이런 소규모 땅을 가지고 신축을 하게 되면 내가 집을 살고 네. 그리고 나머지 잉여의 세대들은 네. 세를 준다던가 네. 아니면 전세를 놓는다던가 해서 이게 영업 형태가 될 수 있죠. 그 영업 형태는 내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수익을 내면서 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역할이 되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제 경험으로 토대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 가지고 치킨집 열잖아요. 근데 치킨집을 열려고 프랜차이즈를 찾아가면 자 여기 부지 좋은 부지 있으니까 여기 계약하세요. 그러면 뭐 퇴직금 뭐 1억인데 이거 오픈 열려면 3억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은행하고 저기 협약 맺은 게 있으니까 여기 가시면 2억 대출 해줄 겁니다. 그럼 이 대출금 가지고 최대한 오픈하시고 치킨 팔아서 돈 버시면 됩니다. 이거랑 구조는 거의 똑같네요. 구조는 같죠. 네. 근데 보기에는 같지만 네. 장사라는 것은 네. 지금 뭐 아마 쉽게 다 이해하실 네, 수 네, 있는 네. 그런 형식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라는 네. 사회적인 그렇죠. 문제가 네, 생겼거나 네, 아니면 동종업계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네, 네. 나눠먹기 식이 많이 네. 했을 경우에는 네. 그 수익이 네. 일정하지 않고 네. 어떻게든 간에 네.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거는 네. 무형의 자산에다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이 건물은 남아 있으니까.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형태의 그런 문제점은 안 생기잖아요. 네, 네, 네. 뭐 집이 뭐 부서지거나 또 없어지거나 것도 지진으로 아니고 뭐 없어지거나 이런 네. 천재지변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땅은 네. 우리가 뭐 생각하시기에 불변이죠. 네. 놔두면 놔둘수록 네. 계속 올라갈 뿐이지 네. 땅의 가격은 내려가진 않아요. 아파트의 가격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죠. 주변의 시세가 내려갔을 경우 땅의 가치는 네. 내려가지 않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인구는 줄다고 하지만 세대 수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1인 가구가 늘어나면 네. 늘어날수록 네. 가구 수는 많이 늘어나죠. 네, 그 세대 대신 수가 늘어나서 이쪽 비즈니스가 괜찮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20% 정도의 이 투자 비용 그 자기 자본금을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다면 뭐 치킨집 여는 것보다 100배 날 수 있겠네요. 훨씬 낫죠. 네. 이 방식은 네. 뭐 저희가 뭐 집을 많이 짓고 해서 나온 그런 이 데이터는 아니고요. 네. 건물주들께서 이제 오셔서 이런 네.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면서 네. 사례들을 많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예전 같았으면 집을 담보로 해서 뭐 대출도 조금 일으키고 해서 장사도 네. 해보고 싶고 네. 한데 지금은 장사가 될 수 있는 역할도 없고 네. 그리고 노후주택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네. 주변에 신축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전세로 놨을 때 비용이 뭐 1억 5천인데 네. 신축은 지금 2억 5천 3억을 받고 있어요. 네. 같은 동종의 네, 평수라도. 네, 네. 그러면은 나는
가면 갈수록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형식이 되고 그러겠네. 신축들은 고가의 세입자들을 받으면서 네. 영유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필수적이다. 집을 지어야지만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경제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하신다던가 어떤 그 집을 짓는 네. 그런 역할을 네. 전부 다 위임을 해주시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그랬어요. 네. 뭐 집을 짓는 비용도 건물주가 어떻게 알아보셔갖고 네. 어떤 마련하시고 네. 건축, 뭐 여러 가지 직장사한테 뭘 하든지 뭐. 허가를 내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직접 진행하셔갖고 그런 말 하잖아요. 집을 지으려니까 진짜 할 게 많고 10년 늙는데 그러죠. 너무 어렵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와왔어요. 네. 근데 지금 건축을 해보신 분들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내가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은행에 가서 서명하는 것과 네. 그 다음에 건축사하고 아니면 시공사하고 공사 어떻게 할 거고 네. 어떤 자재 쓸 건가 네. 그것만 결정하면 네. 알아서 다 하더라. 네. 건축 현장에 오시는 분들도 거의 없게끔 감리 아, 다 그래. 네. 와서 건축주 대신해서 공사 잘하고 있는지 다 보시거든요. 네. 물론 그게 다 비용으로 산정되긴 네. 하겠지만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네, 그렇죠. 전문가가 보는 게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집을 지신 분들은 집 짓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제 뭐 10년, 20년, 30년 내가 우리 가족과 함께 뭐 요즘 TV 프로그램 뭐 나의 판타집이나 뭐 그 서울에는 살 집이 없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은 구해줘 홈즈도 네, 구해줘 홈즈도 그렇고 그 특별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공력과 이런 걸 들여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이 프로젝트는 내가 사는 집을 짓는 거기도 하지만 내가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한 상품을 만드는 것과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시스템 안에서 안정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 다양한 경험을 가진 회사와 함께 이 투자 행위로 생각하고 이거를 진행하는 거는 괜찮은 방법이다. 그나마 또 안전한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은 최소 얼마까지 갖고 있는 걸 해보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준공이 나고 지금 세입자를 드리고 계신 천호동에 네. 건물주께서 계시는데 네. 젊은 부부예요. 네.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돈을 네. 전부 다 이 환산을 하셔서 네. 3억 8천을 가지고 네. 땅도 사고 네. 그 땅을 산 걸 가지고 건축비까지 같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지어갖고 네. 그 건물이 지금 24억이라는 네. 건물 가치로 해서 지금 네. 형성되신 분이 있어요. 아니 3억 8천이면 그냥 일반 아파트 전세값 아니에요? 그것도 아파트 전세값도 안 되죠. 그 요새 변두리 아파트 전세값인데 그거는. 네. 그럼 그거 가지고 건물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네.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네. 그냥 뭐 변두리에 진짜 아파트 전세나 살 수 있는 네.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데 네. 알아보셨죠? 네. 야, 그분은 정말 알아보신 게 이제 우리 같은 건설회사나 네. 이런 시스템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네. 조언을 얻어서 네. 맨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을 거예요. 네. 가능한가? 네. 근데 실제 일을 진행해 보면서 네.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비용을 가지고 건축도 하고 네. 땅도 사고 네. 건축도 하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이 다 완공돼서 지금 네. 번듯한 건물로 해서 24억짜리 건물주가 되신 거죠. 그러면 그거 팔면 얼마 나와요? 지금 저희가 이 수익률 분석한 걸로 따지자고 네. 하면 최소 단위로 얘기 드릴게요. 자기가 투자한 비용 3억 네. 8천을 뺀 네. 최소 2억에서 네. 3억 사이 네. 뭐 물론 세금 부분이라는 게 없지 않아 있겠지만 네. 그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지금 당장 판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걸렸어요? 기간이? 기간은 한 7개월? 7개월. 야, 그러면은 4천만 원, 5천만 원이네요, 월에. 그렇죠. 대단한 연봉인데요, 이거? 지금 뭐 이분들께서는 이 네. 건물을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 네.
이 건물은 이제 적당한 네. 그 매수자를 만나서 네. 판매를 하시고 네. 그 남은 수익금으로 다시 네. 한번 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시드머니 한 4억 정도만 있으면은 작은 거부터 시작해서 이거 불려갈 수 있겠네요. 거의 그렇게 시스템을 잡으시면 되죠. 야,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오르는 거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을. 1년에 한 2개 하면은 한 10억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잘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지만 네. 중요한 거는 적소적소에 이 좋은 땅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걸 알아보려면 그게 이제 그분들의 노하우나 이제 기술이 되겠죠. 노력이죠. 네. 좋은 땅을 만들려면 네. 노력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제도를 네. 정확하게 운영하고 있는 네. 이 업체들과 같이 동반으로 일을 하셔야 네.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관건이에요. 그래요. 뭐 인증된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설회사의 능력이 그 건축비를 보증하는 저기가 된다니 이 회사도 중요하고 말씀하신 원스톱 서비스 안에서 그 각자의 역할을 해주는 그 업체들이 얼만큼 경험이 있느냐 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 아파트는 할 일이 없네요. 투자 가치로. 돈 많이 버시면 뭐 그렇지만 지금 네. 뭐 1가구 2주택이나 네, 이런 그러니까요. 세금 문제 때문에 네. 많이 저기를 하시는데 네. 어차피 이 신축을 짓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에요. 네. 물론 저희가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네. 뭐 여러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네. 또 이거를 그냥 내가 단독 주택을 갖고 있는 건물주에서 네. 다 주택을 가꿀 수 있는 네. 그런 수익을 내는 그런 이 건축주도 계시겠지만 이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네. 분명히 우리 채널에서 계속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어떻게든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면하고 네. 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네. 이 갖춰야 되는 여러 자격 조건이 있어요. 네. 네. 그런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네. 나중에 이제 저희가 차차차차 네.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이런 촬영을 하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 사업은 네. 어떻게든 간에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거를 네. 잘 이용을 해서 네. 얼마든지 건축주가 될 수 있고 네. 집을 지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사업을 해도 네. 어떤 사업과 비교했을 때 네. 우위에 갖고 있는지를 네.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좀 큰 의미에서는 네. 집을 짓는 게 진짜 3대가 도와줘야 되고 네. 어렵고 네.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건 진짜 꿈 같은 이야기다 네. 라는 게 아닌 네. 진짜 현실화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제가 집을 지은 지도 뭐 이제 10년이 넘어가는데 네. 가면 갈수록 솔직히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네.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한 대표님하고 오랜 기간 이 일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나 마찬가지예요. 네네.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네. 진짜 실질적인 거를 얘기를 네. 해드리고자 하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희 채널 계속 보시면서 네. 건물주의 꿈 네. 그렇게 멀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무슨 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영상을 왜 찍게 됐는지 이 설명이 어느 정도는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예고편처럼 저희가 이 채널에서 어떤 얘기를 앞으로 할 것이다를 지금 안내해드리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그 3억 8천으로 그 건물 지어서 건물주 됐다는 분, 그분의 이 프로젝트 프로세스를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다들 어떻게 보면 이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최대 효과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최소 비용으로 도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됐으니 그러면은 뭐 어느 지역에 어느 땅을 어떻게 사서 뭐 어떻게 됐다를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네.
이 업을 하고 싶어, 이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유용할 것 같고,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물론 돈만 갖고 있는 사람보다 주택 갖고 있는 분은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니 그렇죠. 그분들에게도 좋은 선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다음 시간부터는 네. 그 3억 8천을 가지고 네. 건물주 대신 네. 그분들의 선례를 네. 뭐 여러 가지 영상과 네. 그다음에 자료 네.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네.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네. 직접 하신 분. 네. 네. 그 하신 분이 네. 실제로 저희 채널에 나와서 네. 자기가 왜 이걸 하게 됐는지 네. 저희가 이렇게 떠들어댄 내용이 네. 왜 이분한테는 절실했는지 네. 네. 그런 걸 알 수 있게끔 네. 우리 그렇게 한번 만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 8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